자, 그럼 4번은 내일 감각기관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감각기관 이러면 오감각이라고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하고 먼저 봅니다. 시각. 자, 시각은 무엇입니까? 하고 눈이 나옵니다. 눈입니다. 시각은 눈이니까 눈의 자극원은 누구입니까? 눈을 자극하는 자극원은 바로 빛이야. 빛. 그런데 미래인 출판사를 쓰는 학교들은 빛이라고도 나오는데 빛 중에서도 빛의 영역은 가시광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로 볼 수 있는 빛,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볼과자, 볼시자, 곱광자에서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빛이라고 나오는 출판사가 대부분인데 가시광선이라고 미래에는 나옵니다. 시각의 자극원은 누구다? 빛 또는 가시광선이라고 나와요. 그럼 시각은 어떻게 성립됩니까? 하고 물으면 시각이란 빛이 물체에 반사되어서 물체의 모양이나 색깔이나 그다음 물체와의 거리를 보는 게 무엇이에요? 시각이에요. 그럼 시각의 성립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빛. 그다음 이 빛이 우리 눈의 각막,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각막을 통과해요. 그럼 어디로 간다? 수정체. 그 다음 무엇으로 갑니까? 유리체. 그 다음에 망막. 자, 망막에서 망막 다음에 시각세포가 들어가는 출판사도 있고 안 들어가는 출판사도 있고 망막에 시각세포 같이 나오는 출판사도 있어요. 이랑 시각신경 어디로 간다? 네. 여기서 말하는 뇌는 전부 다 대뇌로 가는 겁니다. 뇌로 갑니다. 그러면 요렇게 가서 우리가 물체를 모양을 보고 색깔을 보고 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시각입니다.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럼 경과대 청각. 청각은 귀예요. 귀로 듣는 거. 자, 그럼 귀로 듣는 거의 자극어는 누구입니까? 자극어는 바로 소리예요. 소리. 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음파라고 해요. 음파. 그리고 이 음파, 소리는 행파하고 종파가 있으면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일정한 종파의 일종입니다. 종파의 일종인 소리가 자극원입니다. 알아두세요. 시험에 나와서 알려드립니다. 그럼 소리의 전달 경로는 어떻습니까? 소리가 공기 중에서 진동을 해요. 그래서 뒷바퀴가 소리를 모아줍니다. 뒷바퀴가 소리를 모아주면 우리 손가락 들어가고 면봉 들어가는 웨이도를 신나요. 그럼 소리의 전달 경로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막, 비수독뼈, 노란색만 꼭 외워요. 노란색으로 써주는 걸 외우시면 돼요. 발등이 가난에 있는 청각세포. 그 다음에 청각신경 뇌로 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후각. 후각이 뭐예요? 코예요. 코. 자, 코로 들어오는 자극어는 무엇입니까? 코로 들어오는 자극어는 빛의 상태의 화학물질. 빛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할 때 빛의 상태의 무엇이다? 화학물질이 자극어입니다. 화학물질. 자, 그럼 우리 감각기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피부감각 중에서 가장 예민한 게 누구다? 후각이에요. 그래서 후각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고 보면 가장 예민한 기관이라는 거. 후각은 뭐예요? 가장 예민한 기관입니다. 우리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예민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쉽게 피로해져요. 쉽게 피로해지니까 같은 냄새를 지속적으로 못 맡아요. 같은 냄새를 지속적으로 맡을 수 있다 없다? 지속적으로 못 맡습니다. 지속적으로 맡기 어려운 게 뭐예요? 후각이에요. 후각. 그래서 후각이 가장 예민하고 쉽게 피로해지면서 한 장소에 오랫동안 있으면 그 장소에서 나는 냄새를 못 느끼는 게 후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후각은 빛의 상태. 빛의 상태의 화학물질이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면 콧구멍으로 들어와. 콧구멍으로 들어오면 우리 코로나 때 PCR 검사할 때 가는 것처럼 쑥 올라가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후각상태. 후각상태에 누가 있다? 후각세포가 있어요. 후각세포. 후각상태에 있는 후각세포에서 기체 상태의 자극원을 받아들여서 후각신경 무엇으로 갑니까? 뇌로 가요. 그럼 끝이야. 자, 그 다음 미각. 미각은 무엇입니까? 혀를 얘기해요. 혓바닥. 자, 그럼 혓바닥에서 느끼는 자극원은 무엇입니까?
침에 녹아있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에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혀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반드시 혀에서 느끼는 5가지 맛을 알아야 돼요. 혀에서는 몇 가지 맛을 느낀다? 5가지 맛. 5가지 맛. 이 5가지 맛 외에는 혀에서 안 느껴요. 그럼 혀에서 느끼는 5가지 맛은 무엇입니까? 하고 나옵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 다음 뭐다? 감칠맛. 감칠맛이에요. 조미료. 미역, 다시마, 쇠고기 우렸을 때 육수, 그 육수 맛이 감칠맛이에요. 그래서 누가 들어간다? 감칠맛이 혀에서 느끼는 5가지 맛에 들어가요. 매운맛, 떫은맛, 고소한맛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혀에서 느끼는 맛 5가지 꼭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 혀에서 자극어는 액체 상태예요. 침에 녹거나 그래서 액체 상태 물질이 들어와요. 그럼 이제 중요합니다. 혓바닥에는 수많은 돌기, 유두를 거쳐요. 유두 옆면에 누가 있습니까? 맛봉울이 있어요. 맛봉울이 있어요. 이 맛봉울이 안에 맛세포가 들어있어요. 맛세포에서 맛을 느끼면 무엇을 통해? 미각 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전달된다? 뇌로 전달된다. 요게 미각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공부하는 게 피부 감각. 자, 피부 감각은 자극이 주어집니다. 자극이 주어지면 우리 신체에서 그것을 느껴요. 그럼 이 피부 감각은 어떻습니까? 신체 부위에 따라 감각점의 분포가 다르고 피부 감각에서 아픔을 느껴요. 아야야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감각점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누구입니까? 하고 보면 통증이에요. 통증이 가장 많아요. 왜 통증이 가장 많습니까? 우리 신체 전반으로 바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야야 하고 아파야 우리 인간들은 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병원도 가요. 그래서 통점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누르는 느낌의 앞점. 그 다음 느낌이에요. 건드리는 느낌, 만지는 느낌 이런 것을 느끼는 촉점. 그 다음 차가움을 느끼는 냉점, 따뜻함을 느끼는 온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움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는 건 뭐다? 상대적이고 주관적이에요. 상대적이고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로. 왜? 나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데 샤워할 때 10도씨 물도 샤워가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 친구가 있고 나는 반드시 20도씨 샤워기 온도가 돼야 돼. 어떤 친구는 30도씨. 왜? 사람마다 따뜻하다고 느끼는 기준이 뭐하다?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냉점과 온점은 상대적이고 뭐합니까? 주관적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요. 앞점이 지나쳐요. 앞점이 지나치면 고통이 되고요. 촉점도 지나치면 고통이 되고요. 냉점도 지나치면 고통이 되고요. 온점도 지나치면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통점이 가장 많습니다. 통압촉 냉온 순서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그럼 오늘 수업해야 하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수업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는 5가지를 정리해드렸고요. 그 다음 지금부터 같이 미술 공부하면서 봅니다. 시각 가요. 여러분이 누가 됐다? 의사 선생님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인체를 해부해. 자, 그럼 사람이 이렇게 기정해주는데 눈알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뒤로 눈알이 있어요. 눈알을 이렇게 빼온다고 생각해요. 눈알을 이렇게 빼와서 온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림 그려줍니다.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눈알을 이렇게 빼왔어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적어줘요. 요거. 우리가 눈알을 빼왔을 때 가장 마지막에 있는 얘의 이름이 뭔가 하면 공막이에요. 공막. 공막이면서 눈의 가장 바깥쪽에 있으면서 무엇을 한다? 눈의 형태를 유지해요. 자, 그럼 이 공막의 흔적이 뭐예요? 여러분 눈동자에서 하얀색. 여러분 눈동자에서 하얀색이 뭐의 흔적이다? 공막의 흔적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공막 안쪽에 막을 하나 그립니다. 얘는 시커먼 색이야. 시커먼 색이 있으면 시커먼 색으로 그려줘요.
쌤은 시커먼색 대신에 검은색 대신 얘로 그릴게요. 이게 좀 두꺼워. 시커먼색으로 되어 있으면서 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요게 바로 이름이 맥락막이에요. 자, 읽을 때는 맥락막 이래서 이형 받침이 나는데 쓸 때는 전부 다 기역 받침입니다. 맥락막. 자, 얘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검은색 색소를 가지고 있어요. 검은색 색소. 그래서 우리 눈 안에 빛이 들어왔을 때 눈부심을 막아주고 어둡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어둡게. 검은색 색소가 들어있어서 우리 눈알을 어둡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맥락막은 무슨 역할이다? 어둠 상자 역할이에요. 어둡게 해주니까 어둡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 맥락막에 들어있는 검은색 색소에 따라서 갈색 눈동자, 공체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을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그래서 눈은 안쪽에서 세 개의 껍데기가 있어요. 공막, 맥락막, 가장 안쪽에 있는 아이. 그럼 이 가장 안쪽에 있는 아이가 누구예요? 하고 물으면 망막이에요. 이 망막에 누가 분포합니까? 시각세포가 분포해요. 시각세포가 분포해서 뭐가 맺히는 곳이에요? 상이 맺히는 곳입니다. 상이 맺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망막이야. 아하, 그럼 우리 눈껍데기는 공막이 있고요, 맥락막이 있고요, 망막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망막에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망막에서 여기 점 하나 찍어요. 정중앙쯤 되는 곳에 점 하나 찍어주세요. 망막에서 정중앙쯤 되는 여기가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황반이에요. 황반이 왜 중요해요? 하고 보면 시각세포가 많이 분포해서 선명한 상이 맺힙니다. 그럼 지금 우리 여기에서 수업하는데 연지 빼고 전부 다 안경 안 꼈잖아요. 연지 빼고 여러분들은 전부 다 황반에 정확하게 상이 맺혀서 시력이 2.0 이상 이렇게 나타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안경 안 끼고 있는 친구들은 뭐 한다? 여러분의 물체는 정확하게 황반에 맺혀서 시각세포가 많이 분포하는 황반에 맺혀서 시력이 1.5 이상, 2.0, 2.5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반에 맺히면 아주 좋은 이상적인 눈이에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쏙 나가게끔 되어 있는 부분. 요 꼬리처럼 나가게끔 요렇게 그렸어요. 일부러. 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요 부분 쏙 나가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고 물으면 맹점이에요. 맹점은 시각세포가 없어요. 시각세포가 분포하지 않습니다. 시각세포가 없어서 상이 맺혀도 안 보여요. 상이 맺혀도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상이 맺혀도 뭐 한다?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곳이 맹점입니다. 안 보여요. 시각세포가 없어서. 그리고 이 맹점은요 뒤로 이렇게 빠져나가요. 요 맹점에 대해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누가 빠져나가요? 시각신경이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 곳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설명해요. 맹점은 우리 인간들은 오른쪽 눈, 왼쪽 눈에 맹점이 다 있어요. 그럼 맹점이 있다는 거 언제 느끼는가 하면 여러분 눈에 다래끼 났을 때 이렇게 안대 차죠. 맞죠? 다래끼 나면 이렇게 안대 차잖아. 그럼 왼쪽 눈에 안대 차고 있으면 오른쪽 눈으로 보는데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어. 맞죠? 그 사각지대가 맹점에 상이 맺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으면 왼쪽 눈으로 봤을 때 안 보이는 공간이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잠시 손을 놓고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왼쪽 눈이도 오른쪽 눈이도 한쪽을 가려봐요. 한쪽을 가려보시면서 이렇게 교실을 한 바퀴 돌았을 때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개를 돌렸을 때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눈 다 떠요. 두 눈 다 뜨고 이렇게 돌려봐요. 그럼 아까보다 훨씬 많이 보여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맹점의 위치가 달라요.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맹점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두 눈 다 뜨면 상호 보완작용을 해서 180도를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한쪽 눈은 보완작용을 못하니까 맹점에 맞추는 상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요게 뒤에 있는 거 끝이야.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와요. 이렇게 눈꺼풀 있죠? 눈꺼풀 있고 눈썹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옵니다. 복막이 변해서 오는 거 이렇게 연결해서 그려주세요. 복막이 변해서 오는 게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요. 요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각막이에요. 각막. 눈의 가장 앞쪽에 있어요. 눈의 가장 앞쪽에 있는 투명한 막입니다. 투명한 막으로 빛이 최초로 통과해. 이게 각막이야. 각막이 없으면 빛이 통과 못하니까 각막 이식 수술하는 게 나아줍니다. 그래서 각막, 공막이 변해서 된 각막으로 눈의 가장 앞쪽에 있는 투명한 얇은 막이 각막입니다. 각막.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요거 맥락막이 연결해서 이렇게 그려져요. 맥락막이 연결해서 이렇게 우리 눈에 갈색 눈동자로 보이는 거. 맥락막이 연결해서 우리 눈에 갈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요게 바로 무엇입니까? 홍채예요. 홍채. 요거 그려주세요. 홍채. 자, 얘만 아이예요. 얘만 아이야. 나머지는 전부 다 어이예요. 어인데 얘만 아이예요. 홍채. 자, 이게 맥락막에 있는 검은색 색소가 많으면 홍채, 갈색 눈동자의 색깔이 진하고요. 맥락막에 있는 검은색 색소가 적으면 홍채, 갈색 눈동자의 색깔이 연하고요. 맥락막에 있는 검은색 색소가 적으면 홍채의 색깔이 회색 눈 또는 파란색 눈, 초록색 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맥락막의 검은색 색소의 양에 따라서 나오는데 우리 아시아인, 황인들은 대부분 검은색 색소에 의해서 갈색 눈동자로 보이는 게 홍채입니다. 그럼 이 갈색 눈동자 사이에 까만색 눈동자 있죠? 요 구멍.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뚫린 구멍이에요. 요 뚫린 구멍이 새카만 눈알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사이에 뚫린 구멍, 요게 바로 뭐다? 요게 뚫린 구멍, 요거를 뭐라고 한다? 동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까만색 눈동자. 동공.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홍채가 뭘 하는가 하면, 홍채가 이렇게요. 홍채가 쭉 늘어나면 동공이 작아져요. 홍채가 쭉 줄어들면 동공이 커져요. 그럼 홍채가 늘어났다 줄어들면서 동공의 크기를 크게 했다 작게 하면서 무엇을 조절해준다? 빛의 양. 빛의 양을 조절해요. 무엇의 크기를 조절해서? 동공의 크기 조절.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게 뭐다? 홍채예요. 그래서 비상출판사는 사진기에 조리개 역할을 해주는 게 홍채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까만색 점이 작게 나오는 아이, 동공이 작게 나오는 아이가 있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 여기에 있는 까만색 눈동자 동공이 이따시만하게 크게 나오는 녀석이 있어요. 자, 작게 나오는 녀석, 크게 나오는 녀석이 있으면 어떤 데입니까? 동공이 작아요? 밝은 곳이 아니에요. 밝은 곳. 밝은 곳. 동공이 커요. 동공이 커요? 어두운 곳이 아니에요. 어두운 곳. 자, 동공이 작다는 건 무엇이? 갈색 눈동자인 홍채가 뭐 했다? 쭉 늘어났어요. 홍채가 늘어납니다. 이완합니다. 확장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홍채가 늘어나는 걸 뭐라고 한다? 늘어납니다. 이완합니다. 확장합니다. 국어적 표현이에요. 홍채가 쭉 늘어나. 홍채가 쭉 늘어나니까 동공이 뭐예요? 동공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동공의 크기가 작아져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뭐 해줘요? 줄여줘요. 빛의 양을 감소시켜줘요. 밝은 곳에서는. 그럼 어두운 곳에 가면 어떻게 돼요? 홍채가 줄어들어요. 홍채가 줄어들면서 동공의 크기가 커집니다. 동공의 크기가 커져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뭐 해준다? 많게 해줘요. 들어오는 빛의 양을 많게 해줍니다. 이거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럼 얘는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갈 때, 얘는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갈 때. 아, 밝은 데 가면 홍채가 늘어나서 동공이 작아지고, 어두운 데 가면 홍채가 줄어들고 동공이 커집니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됐죠? 갈색 눈동자.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로 가요. 망막. 자, 요 망막에 연결되어서 그려줍니다. 망막에 연결되어서 이렇게 그리세요. 살이 이렇게 있고 근육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망막이 연결해서 살이 이렇게 있고 근육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누가 있어요? 볼록 렌즈처럼 생긴 수정체가 있어요. 이렇게 그려주세요. 뒤에도 세
3개, 앞에도 3개예요. 뒤에는 그냥 동그라미 3개고 앞에는 각막, 홍채, 수정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무엇입니까? 요 부분. 요 부분이 뭔가 하면 선모체예요. 선모체. 요 부분이 뭐예요? 하면 선모체야. 선모체. 그리고 이게 중학교 때는 안 나와. 고등학교 가면 배워요. 생명과학원에서 진대라고 배워요. 진대. 근육 진대예요. 근데 안 나오니까 안 알려드립니다. 그럼 요게 뭐예요? 수정체. 수정체. 자, 그럼 이제 수정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눈안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리체야. 이 눈안이 유리체야. 유리체는 투명한 액체로 되어있어요. 물과 같은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으면서 눈의 형태를 뭐 해줍니까? 유지해줘요. 그래서 시험에 눈의 형태를 유지해주는 유리체, 눈의 형태를 유지해주는 공막, 눈의 형태를 유지해주고 눈의 형태를 유지해줍니다.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수정체를 보러 가요. 자, 수정체는 무슨 역할을 해주니? 하고 물어요. 수정체는 빛을 굴절시켜 망막의 상이 맺히도록 해요. 자, 수정체가 하는 일은 무엇이니? 하고 물으면 빛을 굴절시켜 상이 맺히도록 하는 역할이에요.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의 상이 맺히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 눈 안에 들어있는 수정체는 무슨 렌즈 역할을 합니까? 볼록 렌즈 역할을 해요. 빛을 도와주는 볼록 렌즈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럼 빛을 굴절시켜 상이 맺히도록 하는 이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주는 아이. 두께를 조절해주는 아이가 누구입니까? 선모체. 자, 그래서 일부러 빨간색 2개로 했어요.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홍채와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주는 선모체. 그래서 선모체는 무엇을 합니까? 하고 보면 수정체 두께 조절로 무엇을 조절해줘요? 원근을 조절해줘요. 멀론자 가까이 볼 때. 가까이 볼 때하고 멀리 볼 때를 조절해주는 게 누구다? 선모체야. 이 선모체가 늘어나냐 줄어드냐에 따라서 수정체가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가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 하면서 우리가 먼 것도 볼 수 있고 가까운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설명할게요. 요게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상시 쌤이 조금 가장해서 그래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걸 조금 가장할게요. 그냥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선모체이고 요게 무엇입니까? 진대이고 요게 수정체야. 자, 요게 무엇입니까? 수정체예요. 요게 무엇이에요? 선모체예요. 선모체가 있으면 어디를 볼 때? 가까운 거. 자,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요거 요 살모양 이 선모체가 수축을 해. 뒤로 들어가요. 뒤로 들어갑니다. 뒤로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 수축이라고 해요. 그럼 선모체가 이렇게 수축을 해. 수축하면 이렇게 진대가 늘어나. 얘가 줄어든 만큼 얘가 늘어나. 그러면서 수정체가 뭐예요? 이렇게 두꺼워져요. 그래서 뭐 한다? 요렇게 뒤로 들어가요. 선모체가 무엇을 한다? 수축을 해요. 수축을 하면 수정체가 뭐 한다? 두꺼워져요. 수정체가 뭐 해준다? 두꺼워져요. 그래서 어떤 걸 볼 수 있다? 가까운 거. 그럼 이제 글자 수로 외워요. 가깝다, 두껍다. 자, 가까운 곳을 볼 때 수정체가 두꺼워지면 선모체가 뭐 해야 된다? 수축해야 돼요. 얘가 안으로 줄어들어야 얘가 늘어나서 수정체가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먼 곳을 볼 때. 그럼 먼 곳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요. 이 선모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나야 돼. 자, 요게 선모체예요. 요 빨간색. 요 빨간색으로 해준 요 부분이 선모체입니다. 요 부분이 선모체야. 그럼 얘가 이렇게 줄어들면 얘가 늘어나서 수정체가 두꺼워지는데 먼 곳을 볼 때는 이게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늘어나. 이렇게 늘어나면 얘가 이렇게 쭉 달려 올라가. 쭉 달려 올라가니까 수정체가 이렇게 달려 올라가면서 날씬해져요. 얘가 늘어나는 만큼 얘가 쭉 달려 올라가요. 얘가 늘어나는 만큼 얘가 쭉 달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모체가 뭐예요? 이완을 해요.
손모체가 늘어나는 만큼 진대가 딸려 올라가서 누가 얇아져요? 수정체가 얇아져요. 그래서 글자 수로 외워요. 가깝다, 두껍다, 멀다, 얇다. 이렇게 외워주면 안 까먹어요. 자, 수정체의 두께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곳을 본다, 두껍다, 가깝다, 두껍다, 먼 곳을 본다, 멀다, 얇다. 대신에 손모체가 반대야. 손모체가 줄어들어야 두꺼워지고요. 손모체가 늘어나야 얇아집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손모체가 수축하면 가까운 곳을 보는 두꺼워지는 거, 손모체가 이완을 하면 먼 곳을 보는 얇아지는 것. 따라서 손모체가 줄어드냐 늘어나냐에 따라서 수정체가 두꺼워지면 가까운 곳, 얇아지면 먼 곳. 그게 바로 원근 조절이에요. 요게 눈이에요. 그럼 여러분하고 눈에서 공부해야 되는 건 다 끝났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림 한번 그리면서 따라왔죠?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지만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문제 바로 풉니다. 눈과 관련된 문제 바로 풀러 갑시다. 교재 131쪽에 문제 1번에서부터 4번까지 풀어주세요. 1번에서 4번까지. 자, 그럼 채점 한번 해봐요. A. 항상 생물은요, 그림에다 이름을 먼저 적어주세요. A에다가 본체라. A가 본체죠. 그 다음 B가 수정체입니다. B가 수정체. 그 다음 C가 손모체. 그 다음 뒤로 가서 D가 맥락막. D가 맥락막이에요. 이 그림에서. 그 다음 F가 복막. 그 다음 망막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E. 망막이 E예요. 요렇게 그림에다 먼저 이름을 적어줍니다. 생물은 항상.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 봐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합니다. 답은 C, 손모체가 답입니다. 그래서 1번에다 기호와 이름이니까 C, 손모체예요. 기호와 이름. 그 다음 볼록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빛을 굴절시켜줍니다. B, 수정체. 그 다음 검은색 색소가 있어서 어둠 상자와 같이 눈 속을 어둡게 합니다. D, 맥락막.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세포가 있어요. 자,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세포가 분포하는 곳은 이 망막. 이 망막입니다. 그 다음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요. 동공의 크기 조절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A, 홍채. 홍채만 I, 채자예요. 나머지는 어이, 채자인데 눈의 가장 바깥쪽을 싸고 있는 망으로 눈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F, 공막. 이렇게 해주면 1번의 답이 끝납니다. 그 다음 시각의 성립, 경로. 요거 아시라 했어요. B. 각막 수정체 유리체 망막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 뭐 들어가면 돼요? 각막, 수정체, 유리체, 망막 중에서 수정체 들어가 주시면 되고 망막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동공이 이렇게 작아요? 밝은 곳이야? 동공이 이렇게 커요? 어두운 곳이야? 그럼 감이 밝은 곳이니까 주변이 밝을 때 공체가 늘어나는 거. 늘어났으니까 뭐예요? 이완, 확장. 그래서 확장에다 동그라미 쳐주면 돼요. 그 다음 2번. 가에서 나.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요. 가에서 나로 갈 때 동공의 크기는 커지고 그 다음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은 뭐예요? 증가합니다. 동공의 크기는 커지고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은 증가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커지고 증가. 자, 먼 곳을 볼 때. 먼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무엇을 해서 이완을 해서 수정체가 뭐 해집니까? 얇아지고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수축을 하여서 수정체가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서 135쪽 한번 봐주세요. 135쪽. 135쪽에 뭐가 나옵니까? 하고 보면 근시하고 원시가 나와요. 근시하고 원시가 나옵니다. 135쪽에. 자, 그럼 이게 나오는 출판사도 있고 안 나오는 출판사도 있어서 설명만 해드립니다. 요거예요. 수정체에서 망막까지 거리. 수정체에서 망막까지 거리를 안구 길이라고 해요. 자, 수정체에서 망막까지 거리를 안구 길이라고 하는데 정상인 사람은 여기에 별이 있어요. 여기에 별이 있으면 이 별빛이 뭐합니까?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렇게 굴절해서 정상적으로 여기에다 별빛이 딱 맺혀요. 정상적으로. 요렇게 맺히는 게 정상이야. 정상인데 근시하고 원시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고 보면 요거야. 근시는 수정체에서 망막 사이 거리가 정상인보다 길어. 정상인보다 긴 아이가 누구예요? 근시야. 그럼 잘 봐. 똑같이 별이 여기 있어. 똑같이 별이 여기 있고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굴절을 해요. 굴절하면 빛이 여기에 맺혀. 똑같은 위치에 맺혔는데 어디야? 안구 길이가 더 길어. 그래서 어디에 상이 맺혔다? 상이 망막 앞쪽에 맺혔어. 상이 망막 앞쪽에 맺히는 사람은 잘 봐요. 요거를 요만큼 뒤로 가야 되니까 얘를 이만큼 당겨야 돼. 그럼 요만큼 당기면 요만큼 뒤로 가겠죠. 이 사람은 뭐다?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여. 그래서 이 눈이 바로 뭐다? 가까울 근자 보일 시자에서 근시예요. 근시인 눈이야. 그래서 상이 망막 앞쪽에 맺히는 근시인 사람은 이거를 당겨줘야 되니까 앞에다가 무엇을 껴요? 오목렌즈. 오목렌즈를 교정해요. 오목렌즈로 교정을 해서 빛을 한번 퍼지게 하고 뭐합니까? 뒤로 보내주면 돼요. 그럼 근시는 이렇다면 원시는 어때요? 원시는 정상인보다 안구 길이가 짧아요. 안구 길이가 짧아. 그래서 똑같은 별이야. 똑같은 별이 이렇게 와서 굴절을 해요. 굴절을 해서 맺히는데 어디에 맺혀요? 똑같은 거리에 맺혀요. 세 개 다 똑같아. 세 개 다 똑같은데 안구 길이가 길어서 망막 앞쪽에 맺히는 근시는 오목렌즈로 교정하고 안구 길이가 짧아서 상이 어디에 맺혀요? 망막 뒤쪽. 망막 뒤쪽에 맺히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요만큼 앞으로 당겨야 되니까 이만큼 뒤로 가야 돼. 이게 바로 뭐다? 원자, 원시자. 원시야. 그래서 원시인 사람은 무엇으로 교정을 해준다? 볼록렌즈.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까운 거 안 보이니까 돋보기 안경 쓰는 게 원시. 할아버지 할머니들 멀리 있는 거 잘 보여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여요. 근데 멀리 있는 게 안 보여서 오목렌즈 끼는 거. 그래서 가까울 근 보일시, 근시는 상이 망막 앞쪽에 맺히고 오목렌즈로 교정하고요. 멀 원자 보일시자, 상이 망막 뒤쪽에 맺히면서 볼록렌즈로 교정합니다. 정상인에 비해서 안구 길이가 길면 근시, 정상인에 비해서 안구 길이가 짧으면 원시. 그럼 공부되겠죠? 요겁니다. 그래서 요게 나오는 출판사도 있고 안 나오는 출판사도 있는데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유제 3번 문제 바로 답 볼게요. 상이 어디에 맺혔어? 나무가. 망막 앞쪽이네? 근시이고 오목렌즈로 교정해야 되니까 답은 몇 번이 답이다? 2번이 답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럼 칠판 지울 동안 136쪽에 여러분이 1번, 2번, 4번 있어요. 1, 2,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칠판 지울 동안.
그럼 이제 두 번째 갈게요. 귀. 눈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우리 감각기관 중에서 눈하고 코하고 귀하고 혀하고 뭐가 있어요? 있으면 이 중에서 만약에 신이 여러분께 하나를 빼앗아 간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뭘 가장 마지막에 줘요? 눈. 눈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우리 인체가 1000냥이라고 하면 눈은 900냥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 못 듣는 거, 막 못 느끼는 건 참을만 한데 눈이 안 보이는 건 세상 사는데 가장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눈이 내용이 가장 많아요. 자, 그럼 이제 귀로 가요. 그럼 요거 그려요. 이거 귓바퀴. 자, 그려줍니다. 귓바퀴 이렇게 하나 그려줘요. 그 다음 여러분 면봉이 들어가는 웨이브. 자, 그럼 요거 귓바퀴예요. 귓바퀴는 뭘 합니까? 하고 보면 소리를 모으는 거예요.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해. 그럼 요게 웨이도야. 소리가 지나가는 길이야, 웨이도. 이까지는 별로 안 중요해요. 자, 그럼 요거 귀 뭐 예쁘게 그려도 되고 상관없는데 쌤 이렇게 주름 있는 거 다 생략했어요. 심플하게 그렸어. 그럼 이제 여러분도 갑니다. 중요한 거. 자,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들어와요. 그럼 여기에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부채꼴 모양. 은행나무 잎 부채꼴 모양으로 하나 그려줘. 이렇게 아주 얇은 부채꼴 모양의 얇은 막이 있어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고막이에요. 자, 고막은요 소리에 의해 최초로 우리 귀 속에서 최초로 진동하는 무엇이다? 얇은 막이에요. 그럼 귀 속으로 소리가 들어오면 고막이 파르르 떨려요. 그래서 소리에 의해서 최초로 진동하는 얇은 막인데 이 고막은 싸다구를 잘못 맞아도 찢어져요. 그리고 내 옆에서 너무 큰 소리가 폭발해도 찢어져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여기 귀 뒤에 이렇게 째서 인공고막 수술을 해주면 돼요. 그게 와우 수술이에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고막 그렸죠? 고막이 팍 떨리면서 소리에서 바로 떨려요. 그럼 요 고막 바로 위에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 끝나는 곳에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고막이 이렇게 있어요. 고막이 파르르 떨리면 고막 위쪽에 이렇게 귓속뼈가 들어있어. 그리고 이 귓속뼈의 진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달팽이 모양의 달팽이가 이렇게 가지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럼 요거 고막이 팍 떨리면 여기 안에 있는 뼈가 있어요. 이렇게 뼈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 안에 뼈가 3개 들어있어. 요 뼈가 들어있는 거,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요 부분, 뼈 3개가 들어있는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귓속뼈라고 해요. 귓속뼈. 귓속뼈. 자, 귓속뼈는 3개의 작은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3개의 작은 뼈. 이제 이게 생명과학 원에 가면 외워야 돼요. 망치뼈, 모루뼈, 등잔뼈. 붕착해요. 3개의 작은 뼈가 고막이 팍 떨리면서 진동을 하면 무엇을 해줍니까?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3개의 작은 뼈가 붕착하면서 소리를 증폭시키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단어.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소리는 단위가 뭐예요? dB라고 적고 데시벨이라고 읽어요. 데시벨. 그래서 소리를 크게 증폭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게 귓속뼈. 붕착해서 소리를 크게 키워줍니다. 그러면 여기 달팽이 모양으로 생겼어요 해서 얘가 무슨 관이에요? 달팽이관이에요. 달팽이 모양으로 생긴 얘가 달팽이관이야. 그럼 달팽이관은 청각세포가 분포해. 청각세포가 분포해서 소리에 자극을 뭡니까? 받아들입니다. 소리의 자극을 받아들여서 무엇을 통해? 청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귓속에서 소리 전달은 이거 3개야. 연결되어 있어요. 고막이 파르르 흔들리면 귓속뼈가 붕짝해서 소리를 증폭시키면 달팽이관에서 소리를 받아들여 청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해줍니다. 그럼 귓속의 소리 전달, 고막, 귓속뼈, 달팽이관. 됐죠? 요까지 따라왔으면 그 다음 이제 가요. 우리 귓속에 들어있지만 소리 전달과 관계없어.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3개의 고리가 90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3개의 고리가 90도로 이루어져 있어서 옛날에는 세방고리관이라고 했는데 3개의 반고리관입니다 했는데 요즘은 세자를 빼고 반고리관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 뒤쪽에 이렇게 고리 3개가 이렇게 있어요. 90도로 고리 3개. 자, 90도를 이루는 이렇게 고리 3개가 있어요. 고리 3개가 있고 얘하고 요 달팽이관 사이에 살이 이렇게 있어요. 살이 이렇게 있습니다. 살. 달팽이관 사이에 살이 있어요. 달팽이 몸통 하는 것처럼 살. 자, 그럼 이제 요거 3개. 요거 3개를 뭐라고 합니까? 하면 반고리관이라고 합니다. 반고리관. 자, 반고리관은 귀 속에 들어있어요. 귀 속에 들어있지만 소리 전달하고 관계없어요. 귀 속에 들어있지만 소리 전달과 관계없습니다. 그럼 뭐 해줘요? 이 반고리관이 회전을 감당해줘요. 회전 감당. 그리고 자극원. 귀 속에 들어있는데 얘는 소리가 자극원이 아니에요. 자극원이 뭔가 하면 반성이에요. 정지에 있던 물질은 정지에 있고 움직이는 물질은 계속 움직이려고 해요. 그럼 이제 뭔가 하면 코끼리 코 100번을 했어. 코끼리 코 100번을 하면 나는 계속 돌려가는데 똑바로 가면 못 걸어가는 거야. 그게 반고리관이야. 그럼 이제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방에서 코끼리 코 한 20번 해봐요. 20번 하고 멀쩡하게 걸어간다. 그럼 나의 반고리관은 성능이 좋아. 근데 한 20번 했는데 갑자기 천장이 막 울렁울렁하고 오바이트 할 것 같아요. 나의 반고리관 저질이에요. 그럼 이제 놀이기구 같은 거 뱅글뱅글 도는 거 타지 마요. 타고 나면 오바이트 합니다. 요게 반고리관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정전기관이에요. 요 살 부분. 요 살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러면 살 부분이 전정기관이에요. 자, 이 전정기관도 귀 속에 들어있지만 소리 전달과 관계없어요. 소리 전달과 관계없습니다. 그럼 얘는 뭐해요? 위치와 균형 감각. 뭐다? 위치와 기울어지는 거. 위치, 기울어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균형. 위치와 균형을 감당해줘요. 기울어지는 걸 느끼는 거, 위치와 균형을 감당하니까 자극원이 뭡니까? 하고 얘는 자극원이 중력이에요. 그럼 이제 중요해요. 우주 정거장이나 우주인은 중력이 없어서 전정기관이 작용 안 해요. 그리고 전정기관이 발달한 친구들은 뭐 하는가 하면 평균 대비해서 잘 걸어요. 사뿐사뿐 잘 걷는데 쌤처럼 운동신경 전정기관이 저질인 사람 올라가서 이러다가 떨어져요. 알겠죠? 그리고 전정기관이 발달했는 우리나라 인간 문화재 뭐예요? 밧줄 위에서 이렇게 부채 들고 막 하시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이 전정기관이 짱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요거 우리 귀 속에 있는 소리 전달과 관계없어.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로 가요. 여기에서 이렇게 달팽이관까지 이렇게 연결해줘요. 이렇게. 요게 여기 목구멍에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서 와요. 요 부분이 뭡니까? 요 부분이 귀 속에 들어있지만 소리 전달과 관계없는 귀 인두관이에요. 귀 인두. 뭐하고 관계없다? 소리 전달과 관계없어요. 소리 전달과 관계없습니다. 그럼 얘는 뭘 해줘요? 바로 고막을 중심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고막을 중심으로 바깥쪽하고 안쪽에 압력을 조절해주는 아이예요. 그래서 귀 인두관은 누구를 기준으로? 고막. 고막을 중심으로 안과 밖에 무엇을 조절해줍니까? 압력 조절. 무슨 조절? 압력을 조절해줘요. 이게 귀 인두관이에요. 아하! 쌤, 왜 쌤이 색깔 3개를 썼는지 알겠어요. 귀에 있는데 소리 전달 3개, 노란색. 귀에 있는데 소리 전달 아닌 거 3개. 아하, 3개네요. 우리 귀 속은 소리 전달과 관련된 고막, 귀 속뼈, 달팽이관이 있다면 소리 전달과 관계없는 반고리관, 전정기관, 귀 인두관이 있고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은 무엇입니까? 회전감각, 위치감각, 균형감각이니까 얘는 둘이 묶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거 2개를 묶어서 경영감각이라고 해요. 경영감각. 우리 귀 속에 들어있지만 경영감각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반고리관이나 전정기관, 특히 반고리관에 문제가 생긴 게 마니에르 병인가 뭐 미니에르 병인가 하는 거 있죠? 그런 병이 나옵니다. 그 다음 소리 전달과 관계없는 귀 인두관은 압력을 조절해줘.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갑자기 비 오는 기가 이륙하면 귀가 멍해요. 그럼 하품을 하거나 고개를 젖히거나 한번 해주면 돼요. 고속철 타고 터널 갓바퀴 통과할 때 귀가 멍해요. 귀 인두관 하품을 하거나 뭐 합니까? 한번 움직여주면 압력 조절 해줍니다. 요게 귀야. 그럼 귀에서 해야 되는 거 끝. 됐죠?
자, 그럼 기하고 관련된 문제 풀어봅니다. 여러분 교재 133쪽에 6번에서 8번까지. 자, 그래서 눈하고 귀만 그려보면 돼요. 이제 코하고 혀하고 피부는 그냥 설명만 들으면 돼요. 그릴 필요 없어요. 그릴 필요 없으니까 눈하고 귀만 그리면 돼요. 눈하고 귀. 자, 그럼 채점해봐요. 6번에서 7번 갑니다. A, B, C, D, E, F, G의 이름을 써달래요. 그럼 A가 뭐다? 고막. A가 고막이죠. 그 다음 B가 무엇입니까? 귓속뼈. 귓속뼈. 그 다음 C가 무엇입니까? 방골이관. 그 다음 D가 전정기관. D가 전정기관이고, 그 다음 청각신경이 E예요. 청각신경이 E고, 달팽이관이 F. 그 다음 귀인두관이 G가 됩니다. G. 그래서 A, B, C, D, E, F, G 이렇게 가요. 그럼 이제 7번 갑니다. A. 고막은요, 소리에 의해 진동하는 얇은 막이니까 무엇으로 가주면 돼요? 리을로 가주세요. A는 리을로. 자, 그 다음 B. 귓속뼈는 고막의 진동, 즉 고막의 진동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켜주는 기억으로 가주시고요. C. 방골이관은 회전 감각인 니은으로 가주시고요. D. 전정기관은 몸의 위치 균형 기울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디귿으로 가주세요. 자, E. 청각신경은 청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해주는 아이죠. 그래서 E는 비읍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 F. 달팽이관이죠. 소리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청각세포가 분포하는 곳이죠. 시옷으로 가주시고요. 마지막 G. 귀인두관은 고막 안쪽과 바쪽, 고막을 중심으로 안과 밖에 압력을 조절해줍니다. 밖에. 그래서 미음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소리는 귓바퀴 외에도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것만 쓰면 되죠. 고막, 귓속뼈, 달팽이관. 고막, 귓속뼈, 달팽이관. 고막, 귓속뼈, 달팽이관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각하고 청각하고 중요한 거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후각하고 미각하고 피부감하고 설명만 들으면 돼요. 칠판만 보세요. 후각은 뭔가 하면 표양. 그럼 뭔가 하면 요렇게 돼요. 칠판 봐요. 요렇게 사람 얼굴이 있어. 그럼 여기에 코가 있어. 코가 있으면 우리가 PCR 검사인데 여기 콧구멍이에요. 그럼 콧구멍이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비강으로 연결돼요. 입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보세요. 후각 상피는 어디에 있는 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PCR 검사할 때 면봉을 이까지 넣는 거예요. 이까지 넣어서 한 거예요. 코로나 때. 자, 그럼 여기에 누가 있다? 후각 상피가 있어요. 후각 상피가 있어요. 그럼 후각 상피 요 안에, 후각 상피 요 안에 누가 있다? 후각 세포가 있어요. 후각 세포가 있어요. 그럼 이 후각 세포 뒤쪽에, 여기 뒤쪽에 뭐가 있습니까? 후각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 내려가요. 아, 코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 코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후각 상피는 여기 있어요. 여기가 아니에요. 코털이는 여기가 아니고 이쯤 올라가서 여기가 후각 상피야. 후각 상피는 기체 물질의 자극원이 들어오면 여기에 기체가 붙어요. 점액 물질에 의해서. 그래서 후각 상피, 후각 세포, 후각 신경으로 갑니다. 그럼 코는 가장 예민하니까 쉽게 피로해지면서 같은 냄새를 못 맡고 여기 후각 세포가 사람마다 달라요. 후각 세포가 많이 분포하는 사람들이 향수 감별사로 이용하면 되고, 그 다음 후각 상피가 인간보다 후각 세포가 많은 게 개예요. 그래서 마약 탐지견이나 이런 게 나와줍니다. 그래서 후각 이렇게 된다는 거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미각은 혓바닥이야. 혓바닥이 이렇게 있어. 우리 형양치도 안 돼. 혓바닥 보면 수많은 돌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징그럽지만 혓바닥 자세히 내밀어서 거울로 보면 이렇게 수많은 돌기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이 수많은 돌기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뭐합니까? 피곤하면 여기 하나 이렇게 띄어나와요. 이렇게 혓바늘 돋았다고 하는 것처럼. 자, 그럼 이 수많은 혓바닥을 구성하는 돌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두라고 해요. 유두라고 합니다. 혓바닥에 있는 수많은 돌기를 뭐라고 한다? 유두라고 한대. 요 유두 하나를 가지고 와. 유두 하나를 가지고 와요. 요 유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확대를 해요.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위에는 없고 유두 옆면에 양파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양파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맛세포가 이렇게 들어있어. 자, 유두 옆면에 양파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유두 옆면에 양파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아이, 요거를 뭐라고 한다? 요 양파 모양으로 생긴 요 녀석을 막봉울이다. 막봉울. 요 막봉울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 맛세포가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맛을 느끼면 요렇게 신경이 빠져요. 요렇게 신경이 빠져서 얘가 뭐다? 미각신경. 그래서 어디로 가요? 대뇌로 가서 맛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맛봉우리, 유두 옆면에 맛봉우리 안에 있는 맛세포가 액체 상태의 자극원을 받아들여서 맛을 느끼는데, 혓바닥에서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만 느껴요. 그럼 쌤, 매운맛, 떫은맛, 비린맛, 생선 같은 거 보면 비린맛, 그 다음 고소한 맛. 그럼 얘들은 어디에서 느껴요? 얘들은 혀에서 느끼는 거 아니에요? 매운맛은 우리 매운 불족발이나 매운 라면 같은 거 먹으면 막 식은땀 막 나와요. 청양고추 먹으면 이거. 그리고 입안이 불나는 것 같아요. 바로 입안에 있는 피부에 어디에서 느끼는 통증,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매운맛. 근데 이 매운맛을 먹으면 스트레스 풀리니까 매운맛 먹습니다. 그 다음 떫은 맛은 어디에서 느낍니까? 하고 묻습니다. 얘는 피부에 악점을 먹어요. 그럼 생선 구웠을 때 비린내 나는 거나 참기름의 고소한 맛이나 양파 맛이나 사과향이나 딸기향. 자, 양파 맛이나 사과향, 딸기향, 바나나향, 이런 것들 우리가 향을 느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느낀다? 후각에서 느껴요. 후각. 그래서 맛은 미각과 후각이 동시에 작용해요. 맛은 누가 동시에 작용한다? 미각과 후각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학교 과학책이 미래에 있는 친구 잘 봐요. 후각과 미각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극원이 화학물질이다. 요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미래에는. 미각과 후각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극원이 화학물질이라는 게 공통점으로 시험에 나와. 그리고 미각과 후각이 뭘 해서? 동시에 작용합니다. 미각과 후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낀다?
맛을 느낍니다. 맛은 무엇을 통해서 느낀다? 미각과 묵을 통해서 후각. 미각과 후각을 통해서 맛을 느낍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피부 감각점으로 가요. 피부 감각점. 그럼 요 미각과 후각이 코하고 관계된다는 걸 실험하는 게 이게 나와. 안대를 가려. 안대를 가리고 코는 안 막고 뭐예요? 사과맛 젤리, 포도맛 젤리, 딸기맛 젤리 주면 다 구분해. 콜라맛 젤리 다 구분해요. 눈만 가리고 코는 열어놓고 줬으면 그럼 이제 눈도 가리고 코도 막아요. 눈도 가리고 코도 막으면 사과 맛이든 양파 맛이든 구분 못해요. 왜? 향이 안 나니까. 향이 안 나니까. 향이 안 나니까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맛은 미각과 후각이 동시에 작용해서 맛을 느끼는 거고 그 다음 이런 것들은 뭐로 느낀다? 후각으로 느껴요. 그래서 고등어 구웠을 때 비린내 나면 코 막고 먹으면 비린내 못 느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요게 후각과 미각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피부 감각 설명할게요. 얘는 설명만 들으면 돼요. 피부 감각. 자, 피부 감각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피부에 진피에 위치해요. 진피에 위치해요. 표피가 아니고 진피. 진피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 피부 감각, 즉 감각점은 신체 부위에 따라 분포 정도가 달라요. 다른 부위. 그리고 감각점이 많이 분포할수록 예민해요. 예민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감각점은 어디에도 있다? 내장기관에도 분포해요. 우리 몸 안에도 내장기관에도 분포합니다. 그렇게 알아주면 돼요. 자, 피부의 진피라는 건 이거예요. 피부 이렇게 보면은 피부 여기에 땅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땅구멍 밑에 땀샘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 땀샘 위치가 진피야. 여기가 표피야. 여기 표피에 털도 이렇게 나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땀샘 위치에 통점, 앞점, 촉점, 맨점이 이렇게 분포한다는 거. 그래서 피부, 표피보다 진피에 주로 피부 감각점은 위치하고 신체 부위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보세요.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이 점자책은 손가락 끝으로 읽어요. 손가락 끝. 왜요? 손가락 끝에 감각점이 많이 분포해서. 그럼 우리는 손바닥하고 손등 중에서 감각점은요. 손바닥에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앞면하고 등판하고 비교했을 때 앞면에 감각점이 더 많고요. 그 다음 얼굴에서 감각점이 가장 많은 곳은 입술이에요. 그래서 이성과 뽀뽀하거나 키스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좋은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감각점이 많이 분포해서. 그 다음 부끄럽지만 우리 입술보다 감각점이 더 많이 분포하는 게 있어. 거기가 어딘지 알아요? 항문이에요. 항문의 감각점이 엄청나게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똥이 누고 싶다, 방귀가 끼고 싶다 다 느낄 수 있대요. 알겠죠? 그래서 입술보다 항문의 감각점이 훨씬 더 많아요. 알겠죠? 그리고 신체 부위에 따라 감각점이 달라요. 왜요? 우리 머리카락에 통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를 수 있어요. 만약에 머리카락에 통점이 있으면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미용실 가면 뭐 해야 돼요? 예약하고 마취하고 잘라야 돼요. 왜? 생 손가락 자르는 거고 똑같아. 통점이 분포하면은. 그럼 손가락 생으로 자르면 우리 아파 뒤지잖아요. 그쵸? 그 머리카락도 통점이 있으면 못 잘라. 그런데 얘는 통점이 없어. 통점이 없으니까 그냥 자를 수 있는 겁니다. 손톱, 발톱에도 통점이 없어서 자를 수 있는 거. 그리고 감각점이 많이 분포할수록 예민해요. 예를 들어서 뭐가 많이 분포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통점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친구가 있으면 똑같이 주사 맞아도 더 아파요. 알겠죠? 그리고 냉점이 적게 분포하는 친구는 겨울철에도 우통 덮고 으자 이러면서 얼음 깨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냉점이 많이 분포하는 친구들은 죽었다 깨나도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죽었으면 죽었지 못 들어가요.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민하다는 거 내장기관에도 분포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면 여러분 두통 느껴봤죠? 막 머리 안에서 콩콩콩콩 쑤시는 것 같아. 그리고 속 쓰린 거 느껴봤죠? 속이 막 따끔따끔한 거. 그런 거 느껴봤죠? 배가 막 꿀르덩 하면서 아픈 거. 그러니까 내장기관에도 분포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문제 풀러갑니다. 131쪽에 있는 문제 하나 5번하고 133쪽에 있는 9번, 10번. 그래서 5번, 9번, 10번 이렇게 풀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그럼 131쪽에 5번 먼저 채점해 주세요. 감각점은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한다. 아니요. 감각점은 신체 부위에 따라 분포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X. 일반적으로 통점이 가장 많아요. 통점이 많아야 아야야 해서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O. 냉점과 온점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이고 개인마다 달라요. 주관적이야. 절대적인 거 절대 아닙니다. X. 감각점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피부 감각신경을 통해 무엇으로 가겠어요? 대뇌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O. 특정 감각점이 많은 부위는 그 감각점을 받아들일 때 자극이 더 예민합니다. 맞죠? 그래서 XO, XOO가 답입니다. XO, XOO가 답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9번으로 갑니다. 후각과 미각에 대한 설명의 OX입니다. 첫 번째, 후각은 매우 민감한 감각기관이에요. 맞아요. 우리 감각기관 중에서 제일 예민해요. 그 다음, 후각과 미각을 종합해서 음식의 맛을 느낍니다. 맞아요. 그 다음, 혀로 느끼는 맛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이에요. 매운맛은 피부에서 느껴요. 매운맛 때문에 틀렸습니다. 후각세포는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같은 냄새를 지속적으로 못 맡아요. X. 자, 그 다음 10번. 냄새를 느낄 때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들어와야 돼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후각 상태에 있는 어디로 와야 된다? 후각세포로 와야 되고, 맛을 느낄 때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어디로 와야 돼요? 맛봉우리에 있는 맛세포로 와야 돼요. 반드시 세포가 있어야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수업 끝났고요. 10분간 쉬는 시간 드리고 139쪽까지 숙제입니다. 10분 쉬십시오. 자, 그럼 4단원의 2 들어가 봅시다. 자, 신경계와 호르몬이야. 신경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거야. 자극을 받아들인 자극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려서 거기에서 반응이 일어나기까지 모든 과정이 뭐에 들어간다? 신경계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신경계에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그러면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나와요.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그러면 뉴런. 그래서 뉴런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하나 배웁니다. 자, 우리 동물은 세포가 모여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 기관계가 되고,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 개체가 되는 것처럼 신경계는 뉴런이 모여서 신경계가 돼요. 그럼 이 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은 무엇입니까? 신경계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야. 바로 뭐다? 기본 단위라는 거예요. 기본 단위.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뉴런이야. 뉴런. 그럼 그 많은 신경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뉴런으로, 이 뉴런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뉴런의 구조에 대해서 봅니다. 그럼 이 뉴런의 구조는 여러분 책에 나와 있다시피 초록색 눈알처럼 보이는 거에 노란색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신경세포체가 있어요. 그럼 신경세포체랑 간단하게 그리는 게 별 모양으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이렇게 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있는 아이를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요거 핵을 포함하고 있는, 요게 핵이에요. 핵을 포함하고 있는 요렇게 노란색, 요게 바로 뭔가 하면 세포질이야. 핵하고 세포질로 이루어진 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거의 이름이 신경세포체예요. 신경세포체. 그래서 이 신경세포체는 무엇으로 일어났어요? 동그라미 핵과 이 핵을 감싸고 있는 노란색 살, 세포질. 그래서 핵과 세포질로 뭐 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고, 무엇을 합니까? 뉴런의 생명활동에, 여러가지 생명활동에 관여해요. 뉴런의 생명활동이 뭐합니까?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체는 별로 안 중요해. 중학교 3학년 때 배울 때.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하고 물어요.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 신경세포체 끝에, 요 노란색 끝에 나무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아이. 여기 끝에 나무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아이.
얘 끝에 나무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아이. 얘가 중요해요.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무 가지 모양으로 뻗어 있는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요것을 가지돌기라고 해요. 나무 가지처럼 생긴 돌기예요. 가지돌기. 그래서 가지돌기가 중요합니다. 뉴런의 구조에서. 자, 가지돌기는 무엇을 합니까?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가지돌기는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하고 보면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자극을 수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으로부터 자극을 수용하는 아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가지돌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누가 중요합니까? 얘가 중요해요. 받아들인 자극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아이. 받아들인 자극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얘가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 끝에서 뭐 하면 돼요? 이렇게 나누어져서 전달해주면 돼요. 자, 요렇게.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해주는 얘가 누구예요? 하고 물어요. 그럼 요게 누구입니까? 하고 보면 얘가 축삭돌기. 축삭돌기가 무엇인가 하면 자극을 전달합니다. 다른 뉴런이나 운동기관으로 뭐 하는 녀석이다? 자극을 전달하는 녀석이에요. 자극을 전달해요. 그래서 가지돌기하고 축삭돌기가 중요해요. 신경세포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여기 중요한 축삭돌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아이가 있어. 중요한 축삭돌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요거 이름은 마리집이면서 이 마리집은 언제 배운다? 생명과학 1에서 배우세요. 됐죠? 생명과학 1에서. 그럼 뉴런과 뉴런 사이의 틈이 시냅스이고 뭐 화학물질 뭐 아세틸콜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하는 건 생명과학 1에서 배우시고 우리는 신경계의 기본단위 뉴런은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로 되어 있고 가지돌기는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고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은 자극을 전달하는 건 누구다? 축삭돌기입니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뉴런 안에서 전달 경로는 어떻습니까? 자극의 전달 경로는 가지돌기에서 자극을 받아요. 자극을 받으면 신경세포체를 거쳐서 축삭돌기가 다른 뉴런으로 자극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가지,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순서로 이렇게 가지지 거꾸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뉴런의 종류. 뉴런의 종류에는 누가 있어요? 뉴런의 종류는 3개가 있어. 무엇이 있습니까? 자극을 받아들이는 뉴런. 그리고 받아들여서 얘를 전달해주는 뉴런이 있고요. 이 받아들인 자극을 판단하고 명령 내려주는 뉴런이 있고 판단과 명령을 전달해주는 뉴런이 있어. 그래서 뉴런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딱 3가지가 나와요. 중학교 때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 뉴런. 감각 뉴런이 자극을 받아들여서 누구한테 전달해준다? 연합 뉴런한테 전달해줘. 연합 뉴런한테 전달해주면 연합 뉴런이 뭘 합니까? 판단과 명령을 해. 이 연합 뉴런이 판단과 명령을 해준 건 누가? 운동 뉴런이 반응기관에 전달해서 반응이 나타나도록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입니까? 연합 뉴런. 자, 이 연합 뉴런이 뭘 해준다? 판단과 명령을 해요. 판단과 명령을 내려주는 연합 뉴런. 그러면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 뉴런이 받아서 연합 뉴런한테 전달해주면 연합 뉴런이 판단하고 명령을 내려요. 그럼 이 연합 뉴런의 판단과 명령을 운동 뉴런이 반응기관으로 전달해줍니다. 그럼 컴퓨터 본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연합 뉴런이. 자, 그럼 이제 이런 뉴런의 종류가 있는데 쌤이 그림 못 그려요. 그냥 봐요. 여기가 피부가 이렇게 있어. 아까 여기 땀샘이 이렇게 있어. 땀샘이 이렇게 있고 여기 털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감각점도 있어. 통점도 있고 악점도 있고 촉점도 있어. 그럼 이렇게 가지돌기. 가지돌기가 자극을 받아. 그래서 축삭돌기를 통해서 이렇게 자극을 전달해요. 그럼 이렇게 갑니다. 마리집이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감싸져 있는데 얘는 신경세포체가 별로 안 중요해서 이렇게 생겼어. 자, 신경세포체가 별로 안 중요해서 물방울처럼 생겼어요. 가지돌기, 축삭돌기. 요게 감각 뉴런이야. 그럼 이제 연합 뉴런은 뭐 합니까? 이게 엄청 커요. 판단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신경세포체가 커요. 핵이 크고 요렇게 되어 있어요. 짧아요. 전달은 거의 안 해도 돼. 그럼 얘는 요렇게 있으면서 자극을 받아.
자극을 여기서 주는 걸 받아서 판단과 명령을 내려. 그럼 얘가 판단과 명령을 내린 것을 여기 이렇게 있어요. 운동뉴런. 운동뉴런이 아주 받아서 얘는 뭐예요? 이렇게 길게 연결돼요. 길게 연결돼서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있는 근육이나 반응기관을 전달을 해요. 그럼 이렇게 전달을 해줘요. 길게 가서 전달해주는 얘가 누구다? 운동뉴런이에요. 운동뉴런.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이 뉴런의 종류이면서 자극의 전달 경로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뭐로 간다? 신경계로 가요. 자, 신경계로 가서 쌤이 그림을 못 그려요. 사람을 하나 그릴게요. 봐주세요. 이렇게 머리가 있고요. 여기 몸통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봐줘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서 신경계는 요거야. 옆에서 봤을 때 여기 옆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게 누구입니까? 하고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뇌야, 뇌. 그 다음에 여기 척추뼈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척수. 자, 이게 고속도로처럼 생긴 거. 여기 경추부터 요추까지 꼬리뼈까지 쭉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 뇌하고 뭐예요? 척추뼈 속에 들어있는 척수. 뇌하고 척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물어요. 뇌하고 척수를 중추신경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뭐다? 중추신경계. 이 중추신경계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연합 뉴런이 다발로 모여있는 거야. 자, 뉴런은 한 가닥이야. 그러면 연합 뉴런이 다발로 모여있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합신경. 그래야 판단과 명령을 내리겠다. 그래서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연합뉴런이 모여있는 연합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판단과 명령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얼굴, 안면 근육 이렇게 우리 움직여요. 썩소도 날리고 가식적으로 미소도 띄우고 눈도 찡그리고 막 하는 거. 여기 안면 근육 이렇게 있는 거. 그 다음 팔다리 몸통에 이렇게 온몸 구석구석에 이렇게 신경이 막 퍼져 있어요. 온몸 구석구석에 이렇게 많은 신경들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말초신경. 온몸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말초신경계. 그럼 이 말초신경계는 뭘 합니까? 감각뉴런이 모여있는 감각신경.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신경과 연합신경의 명령을 전달해주는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뇌와 척수는 중추신경계이고 온몸 구석구석에 있는 신경은 말초신경계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신경계에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은 중추신경계 들어가기 전에 뇌를 그립니다. 여러분이 의사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고 합니다. 이렇게 뇌를 가죽을 벗기고 여기 드르륵 해서 흰색 빼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으면 뇌는 바로 들어있는 게 아니고 살짝 공간이 있어요. 여기 밑에 공간이 있으면서 주름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뇌를 열었을 때 주름이 많을수록 똑똑한 사람이에요. 뇌를 많이 쓴 사람일수록 뇌에 주름이 많대요. 껍질에. 뇌를 그냥 안 썼는 사람은 주름이 하나도 없대요. 고속도로처럼 팽팽하대요. 알겠죠? 자, 요렇게 되는 뇌로 갑니다. 그럼 이제 뇌를 그릴게요. 옆에서 봐요. 옆에서 보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있는 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다? 뇌네. 그리고 여기 뒤통수에 있는 뇌가 뭐예요? 소뇌예요. 소뇌.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간장울이라 해서 이렇게 뇌하수체가 이렇게 있어요. 뇌하수체가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 게 간뇌이고 그 다음 여기가 중간뇌이고 여기가 연수이고 여기가 척수예요. 쌤이 그림을 못 그려서 미안해요. 대뇌, 소뇌, 요게 뭐다? 간뇌. 뇌하수체가 있는 간뇌예요. 간뇌. 그 다음 여기가 중간뇌이고 여기가 뭐예요? 연수예요. 연수.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척추뼈 속에 들어있는 척수예요. 여기가 바로 뭐다? 척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전부 다 잠시 연필 놓고 이렇게 목을 뒤로 젖혀봐요. 목을 이렇게 뒤로 젖혔을 때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정중앙에 들어가는 부분이 연수예요. 알겠죠? 연수. 그 다음 우리 눈알을 깊숙이 해서 들어갔을 때 중간뇌.
중간대가 우리 뇌 가장 안쪽에 있어요. 대뇌가 제일 커요. 좌우 오른쪽 왼쪽 두 개의 방구예요. 그 다음 여기 뒤통수 여기 밑에가 소뇌예요. 소뇌. 그 다음 여기 관자놀이 있는데 여기가 간뇌예요. 간뇌. 그럼 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두정엽 이렇게 됩니다. 뇌는 알겠죠? 전두엽, 후두엽, 척두엽, 두정엽 대충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나중에 병원 가서 의사가 설명할 때 알아듣기 쉬워요.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중추신경계부터 한번 보자.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 중추신경계. 그럼 이제 중추신경계를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누가 있다? 대뇌. 자, 대뇌. 오른쪽 뇌, 왼쪽 뇌. 좌우 두 개의 방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뇌가 발달한 친구, 왼쪽 뇌가 발달한 친구, 양쪽 다 발달한 친구에 따라서 재능이 달라지죠. 대뇌는 좌우, 오른쪽, 왼쪽 두 개의 방구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무엇을 한다? 중요해요. 고등정신활동. 고등정신활동이요. 쌤, 고등정신활동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 구구단 외우는 거, 수학 공식 암기하는 거, 영어 문법 외우는 거,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창의력 발생하는 거, 사고, 그 다음 추리, 판단, 명령, 기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뇌에서 해. 대뇌. 그럼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바라바라바라 픽 하고 사고 났는데 대뇌를 다쳤어. 그러면 첫 번째 언어마비, 두 번째 기억 상실. 심하게 대뇌를 다 다쳤네? 식물인간. 그것을 코마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대뇌가 손상되면 언어마비, 기억상실, 식물인간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대뇌는 우리 인간의 모든 의식 반응의 중추예요. 그래서 대뇌는 무엇 반응이 일어난다? 의식적 반응. 의식적 반응. 우리 인간이 의식적으로 하는 모든 반응은 대뇌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거야. 횡단보도에서 초록색 불을 보고 신호등을 보고 건너는 거 의식적 반응. 식탁 위에 사과를 보고 먹고 싶어서 먹는 거 의식적 반응. 그래서 의식적 반응은 대뇌가 판단을 해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이고 대뇌가 손상되면 언어마비, 기억상실, 식물인간이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간뇌. 간뇌는요 요거야. 우리 다음 시간에 호르몬 배워야 돼. 뇌하수체. 뇌하수체가 있는데 간뇌는 시상사분구도 있고 하부도 있어요. 간뇌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항상성 조절 중추. 항상성. 항상성 조절 중추예요. 그럼 뭐를 항상 일정하게 조절합니까? 체온. 우리 인간의 체온이 36.5도씨를 일정하게. 그 다음에 혈당량. 우리 혈액 속의 혈당량이 0.1%를 일정하게. 그 다음 체액의 농도. 체액의 농도를 조절해서 오줌량을 조절해줘요. 그래서 얘는 뭘 조절한다? 체온, 혈당량, 체액의 농도. 이런 것들을 뭐 해줘요? 조절해줘요. 항상 일정하게. 쌤 그러면요 빠라바라밤 하시다 간뇌가 다치면요 애새끼 체온 조절 안 돼요. 혈당량 조절 안 돼요. 오줌량 조절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뭐 하겠어요? 간뇌가 다치면 기저귀 차고 있어야 되겠죠. 365일. 왜? 오줌량 조절 안 되니까. 체온 조절 안 돼요. 체온 조절 안 되니까 얘는 사는 게 아니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가요. 중간뇌. 중간뇌는 안구 운동의 조절 중추예요. 안구. 자, 여러분 지금 수업하면서 홍채야 늘어나, 동공아 작아져, 홍채야 줄어들어, 동공아 커져 명령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모채야 수축해서 수정체 두꺼워지게 만들어 이런 거 명령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중간뇌예요. 그래서 홍채에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 성모체의 수축, 이완 이런 것들을 작용해주는 게 중간뇌입니다. 그래서 중간뇌에서 일어나는 거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요. 무조건 맞는 거예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그럼 뇌 중에서 중간뇌가 가장 안쪽에 있어.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의사야? 응급실에서 근무해? 교통사고 환자인데 외상은 없는데 의식이 없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의사 선생님이 뭐 해요? 드라마에서 봤죠? 환자분 눈깔 이렇게 가디벼서 손전등 갖다 대보죠. 그쵸? 손전등 이렇게 갖다 댔을 때 동공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반응이 있으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손전등을 가져다 댔는데 반응이 없어. 그럼 1차적으로 무슨 판단이에요? 뇌사 판단이에요.
뇌사는 뭐합니까? 기계장치에 의존하지 않으면 바로 죽는 게 뇌사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어디로 갑니까? 연수로 가요. 연수. 자, 연수는요, 엄청 중요해요. 여기 연수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신경이 교차. 자, 여러분이 걸어가다가 어르신이나 어떤 사람을 봤는데 오른쪽이 불편해 보여. 오른손이나 오른다리가 왠지 모르게 어눌하고 어색해. 그럼 그 사람은 왼쪽 뇌에 뇌졸중이 온 거야. 왼쪽 뇌에 혈관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왼쪽 팔다리가 이상해요. 그럼 그분은 오른쪽 뇌에 이상이 온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 뇌와 왼쪽 뇌의 명령의 교차가 어디에서 일어난다? 연수. 그래서 사람을 봤을 때 오른쪽에 편마비가 와요? 왼쪽 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왼쪽 팔다리에 편마비가 와요?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요. 그 다음 연수는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머리를 보았는데 이 연수. 왜 중요합니까? 바로 연수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소화잖아요. 소화, 호흡, 심장박동. 이 세 개를 해줘요. 이 세 개를 해주는 생명 유지활동입니다. 생명 유지활동을 해주는 아이예요. 엄청 중요해요. 연수. 연수가 병신피구가 됐다. 그러면 소화 못 시켜요. 호흡 안 일어나요. 심장 멈춰요. 알겠죠? 그래서 연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뇌 중에서. 자, 그럼 이 연수도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수가 무엇이 일어나요? 무조건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연수 갑니다. 연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는 뭔가 하면 얼굴에서 일어나는 거야. 뭐? 재채기. 재채기.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 딸꾹질. 그 다음에 구토. 그 다음 하품을 하자. 하품을 하자.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눈물. 자, 내가 슬픈 영화를 보고 연인과 헤어져서 슬퍼서 우는 거는 의식적 반응이야. 알겠죠? 드라마에 감정이입을 하고 남자친구하고 또는 여자친구하고 헤어져서 우울해서 우는 건 의식적 반응이고,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품 튀겠는데 눈물이 찍나? 그건 무조건 반사야. 그 다음 음식이 입에 들어오면, 음식물이 입에 들어오면 뭐가 나온다? 침이 나오는 거야. 이거 뭐예요? 무조건 반사예요. 근데 이제 잘 들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내가 음식을 못 먹었어. 그런데 치킨 냄새를 맡고 피자 냄새를 맡고 라면 냄새를 맡자 먹고 싶어서 입안에 침이 고이는 건 의식적 반응이야. 알겠죠? 군침이 돈다, 먹고 싶어서 침이 분비되는 건 의식적 반응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에 음식이 들어왔을 때 침이 나오는 건 무조건 반사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파블로프가 개 실험할 때 이거 있어요? 벨 울리고 먹이 주고 벨 울리고 먹이 주면 개가 학습이 돼. 그래서 뭐 한다? 벨 소리만 들어도 우리 주인이 먹이 줄 거라 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쫓아오는 거 무슨 반사? 무조건 반사. 알겠죠? 됐어요? 무조건 반사되면서 나중에 조건 반사로 들어가면 되는 거. 그 다음 이제 소뇌. 자, 소뇌는 뒤통수에 있어. 소뇌는 뒤통수에 있는데 얘는 뭐 합니까? 근육이다. 균형감각. 균형감각 또는 평형감각. 기울어져. 그래서 소뇌에서 방골이관과 전정기관을 관장해줘요. 균형감각, 평형감각. 그럼 소뇌가 발달한 친구는 어떤가 하면 이래요. 보세요. 야구공이 날라와. 야구공이 날라오는데 소뇌가 발달한 친구는 피하거나 뭐예요? 야구공을 딱 잡는 친구가 소뇌가 발달해서 운동신경이 뛰어난 친구. 그런데 쌤처럼 운동신경이 둔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야구공이 날라와요. 엄마야! 이러고 눈 감고 있어요. 그러다 퍽 하고 맞아요. 소뇌가 덜 발달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소뇌를 다쳤어요. 교통사고로 여기 뒤통수를 다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잘 못 걸어요. 잘 못 걷고 걸어도 평지에서도 잘 넘어지고 또는 비탈길에서 자기 혼자 굴러 떨어지거나 계단을 올라가는 거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 균형을 못 잡아서 뭐 하는 거예요? 굴러 떨어지는 게 소뇌를 손상했을 때야. 그럼 이제 여러분이 소뇌의 손상을 느끼는 건 앞으로 몇 년 뒤에 대학생이 돼요. 대학생이 되면 뭘 할 수 있어요? 하시죠? 그럼 내가 먹는 것보다 많이 하시면 뭐가 돼요? 개가 되죠. 그때 개가 되면 이게 작용해요. 소뇌가 제대로 작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지 혼자가 발짓자로 걷고 나는 괜찮아 막 이런 뭐 흐느적 하고 더 심해지면 뭐해요? 시체처럼 축 늘어지는 거.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손이에요. 됐죠? 자, 이게 중추신경계에서 뭡니까? 뇌압대. 자, 그럼 이제 척수 갑니다. 중추신경계에서 누구로 간다? 척수. 그럼 척수는 여기서 할게요. 척수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척추뼈 속에 들어있어요. 척추뼈 속. 그럼 여러분 중에서 감자탕 먹을 때 정말 감자탕 아니고 돼지 감자뼈 그 안에 골수 빨아먹는다고 해요. 골수 쪽쪽 맛있다. 그게 척수예요. 그죠? 척추뼈 속에 들어있는 게 척수면서 얘는 키 큰 친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키가 큰 친구는 한 1m 되고 쌤처럼 키가 작으면 한 60에서 70cm 정도 돼요. 그래서 척추뼈 속에 있으면서 무슨 역할이다? 고속도로 역할이에요. 신경의 통로 역할. 그래서 척추뼈 속에 있으면서 척수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신경의 전달 통로. 통로. 신경의 전달 통로가 하고요. 고속도로처럼. 그리고 무엇이 일어난다? 무조건 반사. 자, 척수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의 대표적인 거. 그럼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 연수하고 척수하고 섞어놓고 구분하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척수 반사의 대표적인 게 무릎 반사, 회피 반사, 배변 배뇨.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배변 배뇨. 자, 그럼 무릎 반사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이거야.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이 됐는데 할머니가 아이고 난 요즘 다리도 아프고 걷는 것도 힘들고 이래. 그럼 할머니의 여기 아래쪽 척수가 건강한지 알아보려면 의사 선생님이 뭐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의자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할머니가 이렇게 앉으라고 해요. 그럼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계시겠죠? 이렇게 앉아 계시면 여기에다 뭐 하는 거예요? 고무망치로 여기 무릎 아래쪽을 살짝 꽁쳐. 여기를 살짝 꽁치면 할머니 의지와 관계없이 다리가 딱 올라가겠다 내려가. 그럼 할머니 아직까지 척수는 건강하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고무망치로 꽁쳤는데 할머니 다리가 안 올라와. 그럼 할머니 척수가 많이 심각해서 못 찍어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도 검사합니다. 이렇게 앉아있을 때 의사들 고무망치를 이렇게 툭 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툭 하고 많이 올라오는 친구 쪽팔린 게 아니고 건강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고무망치를 치는데 뭐예요? 나 안 올려야지 하고 버덕버덕 버키는 너 또라이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고무망치로 뻥쳐. 그럼 이제 요게 척수반사야. 고무망치로 뻥치면 뭐예요? 감각신경. 그 다음 어디로 가? 척수.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운동신경. 그래서 다리를 들어 올리면 그럼 끝이야. 고무망치, 감각신경, 척수, 운동신경, 다리 올리는 거. 반응 경로가 매우 짧아요. 그런데 요게 나와요. 아야, 내가 고무망치를 여기를 톡 칠 때니까 다리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면 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 감각신경. 그 다음 뭐로 가요? 척수.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대뇌. 그 다음 다시 척수. 그 다음에 뭐로 가요? 운동신경. 그래서 뭘 들어올려요? 팔을 들어올려요. 팔을 들어올려요. 아하, 무조건 반사는 반응 경로가 짧아. 반응 경로가 짧아서 우리 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조건 반사는 또는 의식적 반응은 대뇌가 관여하니까 반응 경로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대뇌에서 오래 생각할수록 의식적 반응이 길어져. 예를 들어서 오늘 쌤이 동주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동주가 오늘 뒤에 뭐 스케줄이 있어. 그런데 동주를 유혹해요. 쌤이 동주야 오늘 너 뒤에 친구랑 가지 말고 나랑 같이 놀자. 막 이래. 근데 동주가 나하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럼 동주가 막 고민을 해. 놀까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 대답을 해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게 의식적 반응이야. 근데 동주가 나하고 노는 거 별로 재미없어. 그래서 동주야 오늘 나하고 놀자 이럴 때 동주가 단호하게 싫어 이러고 딱 잘라. 의식적 반응인데 뭐예요?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의식적 반응, 무조건 반사.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누구로 간다? 말초신경계. 말초신경계는 두 개가 있어요. 말초신경계는 두 개가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하고 보면 체성신경계가 있어요. 자, 체성신경계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진 체성신경계는 대뇌의 지배를 받아요. 대뇌의 명령에 따라서 뭐 합니까? 움직여요. 대뇌가 명령을 합니다. 이 대뇌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럼 대뇌가 판단을 해서 명령을 내리니까 뭐 합니까? 내 의지대로. 내가 판단했는 대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판단했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뭐예요? 체성신경이에요. 그래서 체성신경에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체성신경계는 이렇게 되어 있다면 내 의지대로 못 움직이는 아이가 있어. 말초신경계에서 중요한 아이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아이가 얘입니다. 자율신경. 자, 자율신경계는 내장기관에 주로 분포하고 운동신경만 있어요. 감각신경이 없어. 얘는 대뇌 지대 앞바닥, 대뇌 개무시예요. 내 의지대로 못해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자율신경계. 그럼 자율신경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바로 내가 긴장하거나 위험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럴 때 나오는 자율신경이 있고 편안하거나 안정할 때 나오는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이 다시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무슨 신경? 교감신경. 긴장하거나 흥분하거나 했을 때, 그리고 내가 편안하거나 안락할 때 느끼는 부교감신경. 자, 교감신경은 긴장, 불안, 흥분, 화났을 때, 억울할 때, 이때요.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막 미칠 것 같아. 그리고 긴장했어요. 그럼 내 심장 소리가 터져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 박동이 엄청 빨라요. 그리고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호흡 운동도 빨라져서 숨소리가 거칠어져요. 그리고 동공도 확대돼요. 동공의 크기도 뭐해지니까 커져요. 그런데 긴장하고 흥분하고 화나고 억울할 때는 배고프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화작용은 뭐합니까? 억제돼요. 그럼 부교감신경은 편안할 때야. 편안하고 안정해서 내가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면서 놀 때, 제일 행복할 때 심장박동이 억제돼요. 심장박동이 억제돼서 편안하고요. 숨도 편안해요. 호흡 운동도 편안해지고요. 동공도 크기가 작아지고요. 이때 되면 편안한 소화작용이 촉진돼요. 배가 고파요. 그럼 이제 쉽게 설명할게요. 보세요. 여러분이 남학생들도 그렇지만 여학생들 특히 엄마하고 사춘기들이 많이 싸워요. 자, 내가 공부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누구누구야 공부 좀 하지 이러면 아니 엄마는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래 이러면서 엄마가 막 싸웁니다. 막 대판 싸워요. 엄마는 네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싸워. 그래서 문 빵 닫고 들어가. 됐죠? 빵 닫고 들어가서 막 칙칙거리고 앉아있어요. 그럼 이제 조금 지나면 뭐예요? 진정이 좀 돼요. 그러면 엄마 말이 맞는데 내가 좀 심했나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 근데 엄마가 밖에서 뭐예요? 맛있는 걸 요리를 해요. 맛있는 걸 요리해서 뭐 하는 거야? 누구야 밥 먹으러 와라 이러면은 삐져갖고 안 나와요. 맞죠? 전심사역에서 안 나오다가 엄마가 들어오면 못닝인 척하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드라마로 치면 이거예요. 하나의 예쁜 아이가 있는데 두 남자가 좋아해. 그러니까 이 두 남자가 뭐예요? 둘이 싸워요. 박 터지게 싸우는 거. 이게 교감이야. 그리고 이제 실컷 주먹질하고 싸우다가 누워요. 누워서 그래 네가 해라 이러면서 주면서 포장마차 가서 소주 한잔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럼 이제 교감신경은 어떨 때 작용한다? 긴장, 위험, 흥분. 교감은 어떨 때? 긴장하거나 흥분하거나 위험할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전쟁이 나거나 뭐 이럴 때고, 부교감신경은 그럼 어떨 때? 그러니까 부교감은 편안하고 안정할 때.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의 기관에서 서로 반대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기량작용이라고 해줍니다. 뭐라고 한다? 자율신경계는 하나의 기관에서 서로 반대로 작용합니다. 해서 무슨 작용이라고 한다고요? 기량작용이라고 해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하나의 기관에서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게 기량작용. 심장박동을 촉진시켜요? 억제시켜요? 호흡을 촉진시켜요? 억제시켜요? 동공이 확장돼요? 동공이 축소돼요? 소화작용이 억제돼요? 소화작용이 촉진돼요? 억제, 촉진. 즉 하나의 감각기관 또는 하나의 기관에서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율신경계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고 어디에 분포해요? 내장기관. 우리 몸속에 주로 분포합니다. 내장기관에 분포하고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운동신경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들은 내 명령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어적 표현에는 가끔 이렇게 되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너무 일본 놈들이 척지를 해가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이 뭐예요? 눈가를 집어넣으면서 낫을 들고
일본 놈 죽이겠다고 쫓아가는 게 교감신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막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그때 배고픈 사람 없잖아. 막 죽이려고 항의하러 다니면서 야 잠깐만 배고픈데 우리 먹고 가자 이러는 도라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에서 141쪽에 있는 I 1번에서 5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한번 채점해봐요. 141쪽 A부터 그림 나와 있어요. 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세포질과 초록색이 들어있는 A 뭐라고 해주면 돼요? 신경세포체라고 해주면 돼요. 그래서 A가 신경세포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 B가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가지돌기라고 해주시면 되고, C가 다른 뉴런이나 운동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해주는 축삭돌기입니다. A, B, C. 자, 그럼 이제 1번 답 갑니다.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합니다. C. 축삭돌기가 답이에요. 그다음 핵과 세포질이 있어서 여러가지 생명활동이 일어납니다. A. 신경세포체가 답이고요. 3번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B. 가지돌기가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 A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감각 뉴런이에요. B가 판단과 명령을 해주는 연합 뉴런이고, C가 명령을 전달해주는 운동 뉴런입니다. 그럼 1번 연합 뉴런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 아이는 C 운동 뉴런이라고 답해 주시고요. 전달받은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적절한 명령을 내리는 건 B 운동 뉴런이라고 해주시고요. 3번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 뉴런으로 전달하는 아이는 A 감각 뉴런이라고 해주면 돼요. 그리고 자극이 전달되는 순서는 항상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으로 가지 거꾸로는 못 가요. 감각, 연합, 운동 A, B, C 순서입니다. 자, 4번에 A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뇌요. A가 대뇌입니다. 요 그림에서. 그 다음 B가 반뇌예요. B가 반뇌이고 C가 중간뇌이고 D가 연수이고 그 다음 마지막 뒤통수에 있는 E가 뭐예요? 소뇌예요. A, B, C, D, E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갑니다. A는 대뇌니까 좌우 두 개의 방부이면서 고등정신활동에 사고, 명령, 기억, 추리, 판단, 창의적 활동 전부 다 고등정신활동이에요. 그래서 A는 기억으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 B, 간뇌예요. 간뇌는 항상성 조절이에요. 뭐? 체온, 혈당량, 체액의 농도. 그래서 미음으로 가시면 돼요. C, 중간뇌예요. 안구운동. 홍채하고 눈동자하고 동공의 크기 이런 것들로 움직여주니까 지그스로 가주시면 돼요. 그 다음 D, 연수니까 신경의 교차, 무조건 반사, 그리고 소화, 호흡, 심장박동을 해주는 생명 유지 활동의 중심이 되는 게 연수입니다. 그래서 연수는 니은으로 가시면 되고 마지막 E, 소뇌는 근육, 평형 감각, 조절, 균형 감각, 운동신경이 발달하는 아이는 소뇌로 가지시면 되겠죠? 리을. 자, 그 다음 말초신경계. 말초신경계 여기에요. 말초신경계는 온몸 구석구석에 있으면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척수는 어디에 속합니까? 척수는 여기다 딱 적어줬어. 중추신경계라고. 그래서 1번 X. 척수는 중추신경계예요. 자, 말초신경계에서 부교감신경은 부교감이 편안할 때예요. 침대에 누워있을 때. 침대에 누워있을 때 심장박동 안 빨라요? 심장박동 억제되고요. 호흡운동 편안해요. 억제되고 동공의 크기 작아지고요. 소화작용만 촉진됩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억제한다라고 해야지 촉진 안 해요. 촉진하는 건 여러분 100m 달리기 연락이 뛰었을 때 교감신경이에요. 심장이 터질 거고 숨소리 막 거칠게 나오는 것. 이게 교감신경입니다. 자, 그 다음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초신경에는 감각과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죠. 5.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는요. 대뇌의 명령 안 받아요. 내 의지대로 못 움직여요. 내장기관에 분포하고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지대 안 받고 내 의지대로 못 움직여요. 내가 야 심장 1분에 65번만 뛰어. 내 명령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X입니다. 5번의 답은 X, X, O, X예요. 그럼 이제 넘어가 주세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는가 하면 의식적 반응, 무조건 반사 여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마무리 들어갈게요. 자,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럼 의식적 반응의 중추는 누구입니까? 대뇌가 중추예요. 아까 저기서도 해줬지만 의식적 반응. 의식적 반응은 대뇌가 중추입니다. 대뇌가 중추. 대뇌가 중추면서 대뇌까지 거치다 보니까 의식적 반응은 반응 경로가 무조건 반사에 비해서 길어요. 그럼 이겁니다. 고무망치로 무릎을 쳐요. 그럼 자극, 감각신경, 척수, 대뇌, 운동신경, 손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경로가 긴 게 무엇입니까? 의식적 반응. 그럼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주전자를 조심스럽게 덜어서 컵에 물을 조심스럽게 따르는 것도 의식적 반응. 그 다음 타자가 뭐 하는 거예요? 야구공이 날아오는 걸 보고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서 홈런을 치는 거 의식적 반응. 겨울철 손이 시려워서 내가 장갑을 끼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핫팩을 하는 것은 의식적 반응입니다. 됐죠? 이게 의식적 반응이야. 그럼 무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는 누가 있습니까? 3개가 있어요. 중간뇌. 중간뇌 반사가 무조건 반사에 들어가고 연수 반사가 무엇에 들어가요? 무조건 반사에 들어가고 척수 반사가 무조건 반사에 들어갑니다. 그럼 무조건 반사는 누구에 비해서? 의식적 반응에 비해서. 자, 무조건 반사는 누구에 비해? 의식적 반응. 의식적 반응에 비해 무엇이 짧습니까? 반응 경로가 짧아요. 반응 경로가 뭐에? 짧아요. 짧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빨라요? 반응 속도
속도가 빨라요. 반응 속도가 빠르니까 우리 몸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을 위험으로부터 뭐 할 수 있다? 보호할 수 있다. 보호.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고 대뇌가 생각해요. 대뇌가 생각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자, 그럼 이제 갑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보면 중간에는 안구 운동이니까 넘어가고요. 연수는 해줬어요. 그럼 이제 척수에 가서 척수에서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해피 반사가 있다고 했어. 그럼 해피 반사는 무엇입니까? 하고 나와요. 이거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군고구마를 만졌어. 군고구마 먹고 싶어서 딱 만졌는데 군고구마 너무 뜨거워.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맞췄다가 아 뜨거워 이러고 손 떼는 거. 이게 해피 반사예요. 여기죠? 뜨거운 물체에 다가갔을 때 순간적으로 접촉하면 아 뜨거워 이러고 손 떼는 거 해피 반사이고, 그 다음 날카로운 물체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얘한테 가서 살짝 찔려요. 그럼 뭐예요? 아야 이러고 바로 손 떼내는 거. 그쵸? 그래서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았을 때 손을 움츠리는 거. 그럼 날카로운 물체나 뾰족한 물체에 신체가 접촉했을 때 신체를 바로 움츠리는 거. 이게 무슨 반사다? 해피 반사. 그래서 해피 반사는 무엇입니까? 반응 경로가 짧으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서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반응이 해피 반사에 들어갑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변, 배뇨, 똥 싸고 오줌 싸는 것도 여기 하반신에 있는 척수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돼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여기를 다쳤어요. 그럼 여기를 다치면 여기가 전부 다 마비니까 평생 소변, 대변 못 가려요. 그럼 평생 죽을 때까지 못 차고 살아야 돼요? 기저귀 차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위험한 겁니다. 요렇게 된다는 걸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43쪽에 있는 그림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 나와 있죠. 자, 의식적 반응에서 보시면 주전자를 들고 그러면 눈으로 가요. 시각신경, 대뇌로 가요. 그 다음 척수, 운동신경, 팔로 가서 주전자를 들고 물을 따르는 거지만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으면 자극, 척수, 손 떼요. 그래서 뭐합니까?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보다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아서 일어나는 해피 반사가 훨씬 반응 경로가 짧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사는 반응 경로가 의식적 반응에 비해서 짧아서 반응 속도가 빠르고 우리 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좋은 게 무조건 반사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대뇌로 삼각을 해줍니다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143쪽에 있는 6번, 7번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6번하고 7번하고 채점 한번 해보세요. 143쪽에 6번.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무릎 반사의 중추는 척수입니다. 맞아요. 척추뼈 속에 들어있는 척수가 중추입니다. 5. 의식적 반응은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5. 그다음 무조건 반사는 의식적 반응에 비해, 자, 무조건 반사는 의식적 반응에 비해 반응 경로가 짧아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거. 반응 경로가 짧아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X, 느리게 아니에요.
손이 시린 것을 느끼고 장갑을 끼는 것은 대뇌의 판단에 따라 일어난 행동이니까 의식적 반응입니다. 오. 그 다음 대뇌의 판단 과정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반응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건 무조건 반사가 아니고 의식적 반응으로 고쳐주시고 X. X입니다. 자,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았어. 회피 반사예요. 자신도 모르게 아 뜨거워 손을 듭니다. 자극, 감각기관, 감각신경, 척수, 운동신경, 반응기관, 반응. 금방 나와요. 아 뜨거 손 바로 뗍니다. 그 다음 신호등의 초록불로 바뀐 것을 보고 길을 건너는 건 의식적 반응으로 눈으로 봐요. 그럼 눈이라는 감각기관으로 보면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감각신경, 대뇌, 척수, 운동신경, 다리로 가서 다리가 뭐합니까? 횡단보도를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반사가 의식적 반응보다 반응 경로가 짧아서 반응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46쪽하고 147쪽 잠깐 펴주세요. 요거 탐구는 살짝 보고 가면 되니까. 자, 146쪽은 이거야.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들었을 때 자를 잡는 거리하고 눈으로만 보고 잡는 거리, 소리로만 듣고 잡는 거리가 나와요. 그럼 보세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눈으로 듣고 있는데 B가 예고 없이 자를 놔요. 예고 없이 자를 놨을 때 A가 잡는 거리가 얘가 짧으면 짧을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겠죠. 그 다음 B는요. 눈은 가리고 뭐만 들어요? 소리만 들어요. 준비 딱 하고 소리만 듣고 잡는 겁니다. 그럼 시각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 경로가 짧은지 소리에 의한 반응 경로가 짧은지 봤을 때 눈으로 보는 게 소리로 듣는 것보다 훨씬 짧대요. 10초 정도 짧게 나옵니다 하고 봐줍니다. 여기에서 잡는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 그럼 이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둘 다 대뇌가 판단을 해서 일어나는 의식적 반응이겠죠. 그래서 정리 1번에 떨어지는 자를 잡는 반응은 대뇌가 반응의 중추인 의식적 반응이에요. 그리고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신경계를 거쳐 반응으로 나타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서 모든 육상은 총소리가 나고 0.1초 되기 전에 출발하면 실격이에요. 왜? 총소리를 듣고 우리 뇌가 반응하기까지 과학적으로 증명했을 때 0.1초 이상이 걸려. 그래서 총소리 나기 전, 즉 총소리 빵 나자마자 바로 출발했다. 0.1초도 안 걸리게 출발했다. 실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2번 보세요.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나머지는 안 보고. 자극. 떨어지는 자를 봐요. 눈으로 시각신경. 그 다음 누가 판단해요? 대뇌. 그 다음 무엇을 거쳐요? 척수. 그리고 운동신경, 손의 근육으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럼 시각을 통한 반응 경로와 청각을 통한 반응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자를 잡는 길이가 달라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147쪽 봐주세요. 무조건 반사와 의식적 반응. 자, 무조건 반사는 뭔가 하면 그냥 내가 친구가 책상 위에 앉아있는데 무릎 밑을 공망치를 살짝 두드렸을 때 친구가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는 게 무조건 반사야. 근데 요 실험은 지금 뭐예요? A라는 친구가 손을 들죠. 무릎 반사가 일어난다는 걸 느끼면 손을 들어라 했어요. 이게 의식적 반응이야. 자, 그러면 다리가 들리는 반응 경로 봐주세요. 결과 및 해석에서 자극을 수용해야 감각, 척수, 운동신경 반응. 이게 척수의 무조건 반사예요. 그럼 팔을 드는 것은? 팔을 드는 건 의식적 반응입니다. 자극, 감각, 척수, 대뇌, 척수, 운동신경 반응기관. 그래서 정리 갑니다.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는 무조건 반사는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 꼭 알아둡니다. 자, 그럼 147쪽 2번 가요. 2번 가서 무릎 반사가 일어나는 경로를 완성하세요. 그럼 자극을 수용해. 수용하고 감각신경, 척수, 운동신경, 반응기관이겠죠. 감각, 척수, 운동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를 그대로 풀러가야 돼요. 요거 두 개 실험이 많이 나와서 149쪽 가주세요. 자, 149쪽에 가셔서 10번하고 11번 10번하고 11번 풀어보세요. 10번하고 11번
의식적 반응 무조건 반사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하고 11번. 나머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잘 푸실 수 있을 거고 10번하고 11번만 한번 풀어보면 오늘 수업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0번에 가. 신호등을 보고 건널목을 걷는다. 의식적. 밥을 입에 넣으니 침이 분비된다. 무조건의 연수. 무조건 중에서 중추는 연수입니다. 그다음 뜨거운 피자에 손이 닿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손을 움츠린다. 무조건의 척수. 자, 그럼 가는 의식적 반응 맞고요. 가의 반응 중추는 대뇌이고요. 나와 나는 무조건 반사이고요. 나의 중추는 누구라고? 침분비니까 연수가 됩니다. 척수가 아니고 연수. 틀린 거 4번입니다. 11번. 그림가는 한 사람이 예고 없이 자를 떨어뜨려. 그럼 눈으로 보고 잡는 거야. 나는 한 사람이 땅 소리를 내면 자를 떨어뜨려. 이때 소리만 들어요. 안대로 가렸으니까 소리만 듣고 자를 잡는 겁니다. 그럼 눈으로 보고 잡는 경우하고 소리만 듣고 잡는 경우하고 뭐예요? 반응 경로가 달라서 잡는 거리도 달라집니다. 가와 나의 반응 경로는 달라요. 가와 나의 반응 시간도 다릅니다. 가와 나는 둘 다 무엇입니까? 그러면 의식적 반응이에요. 둘 다 대뇌의 판단에 의해서 잡는 의식적 반응입니다. 반응 경로 가는 눈, 시각신경,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요? 뇌. 그 다음에 척수, 운동신경, 손입니다. 뇌, 척수입니다. 뇌가 빠졌어요. 자가 떨어진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반응 시간이 뭐예요? 짧다는 거. 이게 바로 무조건 반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숙제는요. 150쪽에 몇 번까지 해오는가 하면 15번까지 해오십시오. 15번까지. 다음 시간에는 4단원의 2 호르몬하고 3단원의 1 운동 들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